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IELTS 리스닝 함시윤입니다. 오늘 캠브리지 18 테스트 1의 파트 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요. 40개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10개의 문제가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요. 나머지 파트 2, 3, 4보다는 훨씬 쉬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10개를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만든 파트 1 공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시윤쌤의 파트 1 공식. 파트 1에는요, 주로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 주관식 문제를 우리가 completion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entence completion일 수도 있고요. table completion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ote completion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섹션 1, 즉 파트 1에는요, 주로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취미 생활을 문의한다거나 아니면 호텔을 대여하는데 그 방은 얼마인가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아니면 뭐 여행에 대한 문의. 그 여행은 얼마인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직업을 알선하는 거. 저는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보통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답이겠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답은 누가 얘기한다? 한 명이 얘기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답을 말할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 개인 신상이란 건 이거죠.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주소가 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전문가가 답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정보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답을 이야기할 사람인지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개인 신상인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벌써부터 결정을 해놓고 음원이 나오기 전부터 결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파트 1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한 단어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하나의 숫자를 써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한 단어를 답으로 써도 되고 하나의 숫자를 써도 되고 그리고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숫자를 더한 답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 가지 형태의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Transport Survey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교통에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름 나와 있고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정보인가요? 비전문가의 정보인가요? 네, 맞죠. 비전문가의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이리 존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이리라는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할 사람이다 라는 걸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를 풀려면요. 여기 있는 말들이 안 나오면 1번 문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IELTS 리스닝은 이 번호 순서대로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듣고 음원에서 name 이러면 name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요. 세이리 존스라고 하면 체크하시고 year of birth 1991 체크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IELTS 리스닝에서 포스코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잘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부터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소주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traveling by bus라고 해서 버스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버스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Date of bus journey라고 했으니까 버스를 탄 날짜가 언제이냐 여기 그래서 1월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 연도는 안 적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숫자에 하나의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벌써 1이니까 하나의 숫자죠. 월이니까 하나의 단어죠.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단어 수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연도는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적으시면 되는데 물론 월 1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reason for trip이라고 했는데 이 trip을 또 굳이 우리가 여행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동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shopping. 쇼핑이란 말 꼭 들어야 되겠네요. 음원에서 shopping 나오면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visit to the 빈칸인데요. 어딘가를 방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바로 장소. 어떤 장소에 방문한다. 그래서 장소 나오면 되겠죠? 한 단어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travel by bus because cost o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비용이란 말 나왔잖아요. 근데 뭔가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예측했어요. 버스로 이동한 이유가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택시 같은 답도 예측했고요. 아니면 이 도심지에 주차를 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차를 갖고 올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왔다. 이 정도로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여전히 traveling by bus에 관련된 내용 이어지고 있고요. got on bus at 빈칸 street이라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이 고유명사, 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벳 받아쓰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럴 경우에 A, B, C, D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줄 때 여러분 꼭 잘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이 은근히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령이 있다면은 한글로 먼저 들린 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알파벳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complaints about bus servic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발음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버스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스가 겹치면 우리가 충돌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앞에 있는 s를 탈락시켜서 bus service라고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게 여는 법칙인데요. 버스 서비스라고 하지 마시고 bus servic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bus today was라고 했는데요. 오늘 버스가 어땠다? 자, 저는 이런 답들 예측했어요. 예를 들면 late, 늦었다. dirty, 지저분했다. 이 정도가 가능성 있는 답들이겠죠. 왜냐하면 불평이니까요.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frequency of buses in the 빈칸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뭐라고요? frequency가 지금 뭐라고요? 불만이라고요. 그러면 이 버스가 다니는 이 빈도가 너무 버스가 안 온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버스가 잘 안 다니는 때 혹은 시간 똑같죠? 때나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거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답들을 예측했어요. 어떤 장소에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시간에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타운 아닐까? 혹시 이브닝이 아닐까? 이런 답을 예측했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